열정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점프 플러스 김라일입니다. 올 시즌 들어 처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순호입니다. 네, 제가 점프 방송을 한 이후로 우리 김순호 위원님을 처음 뵀어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지난주에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과 크로아티아전이 있었는데요. 이날 아쉽게 승리하지 못했는데 이날 경기 어떻게 보셨죠? 네, 지난 10일이었죠.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세계 랭킹 8위의 강호 크로아티아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번 대표팀은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격수들을 차출하면서 최고의 조합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네, 정말 아쉽게 됐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 이군호 선수가 한 골을 만회해줘서 조금은 위로가 됐던 경기였습니다. 네, 다음에는 축구 강국인 브라질을 상대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축구 강국 브라질과의 평가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강호들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조합을 찾아내고 좋은 경험을 쌓는다면 내년 월드컵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 역시도 많은 응원을 하면서 경기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점프와 플러스 김순호 위원님과 더욱더 힘차게 재밌는 축구 이야기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다시 보기에서 만나볼까요? 화끈한 공격 축구를 자랑하는 내셔널리그 23라운드 다시 보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내셔널리그의 박싱데이 마지막 경기죠. 이번 라운드를 끝으로 우리 선수들은 약 2주 동안의 휴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현재 가용 가능한 베스트 멤버를 총동원시킬 마지막 경기였는데요. 과연 어느 팀이 행복한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됐을지, 자, 그럼 지금부터 가장 뜨거웠던 세 경기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기째 승리가 없는 경주가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로 꼴찌 탈출을 눈앞에 둔 천안을 만나 상대했습니다. 최근 천안의 공격진의 컨디션이 살아나면서요. 좋은 플레이를 펼쳐지고 있는데 반면 리그에서는 순위는 높지만 승점을 얻지 못했던 경주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플레이를 펼쳤을지 무척 궁금했던 경기였습니다. 네, 시즌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4강 플레이오프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천안이 올 시즌 박싱데이를 맞아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었는데요. 그에 반해 시즌 초반 잘 나가다 최근 4연패 이후 2경기 연속 무승부로 6경기 연속 승리가 없던 경주가 만났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최근 골 감각이 물이 오른 광래승을 중심으로 정우재, 이현진, 문상필이 공격에 나섰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3백 전술을 들고 나온 경주 한수원의 수비에 고전하며 이렇다 할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경주의 강성복, 황훈이가 적극적으로 찬스를 만들어내며 천안의 골문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후반전 이날 경기에 가장 큰 변수가 생겼는데요. 바로 상대 선수의 파울에 흥분한 황훈이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으며 퇴장을 당했고 천안은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경주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양팀은 공방을 주고받으며 골을 노려봤지만 서로의 골문을 여는 데는 실패했고 경기는 결국 0대0 무승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상대의 수적 열세를 확실하게 공략하지 못한 홈팀 천안에게나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며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이긴 경주에게나 모두 아쉬운 경기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각각 선두권 추격과 중위권 추격을 목표로 하는 목포와 창원의 경기도 함께했습니다. 목포시청은 최근 승점을 계속 차곡차곡 쌓으면서요. 중위권과의 격차를 벌이고 있고요. 창원 역시 어느덧 중위권을 한 경기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선두권이라고 해서 절대로 안주할 수 없는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날 창원이 목포를 상대로 2골을 넣는 좋은 플레이를 펼쳤다고 합니다. 네, 이번 라운드가 특히 그랬던 것 같은데요. 갈 길이 바쁜 팀들이 모두 발목을 잡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4강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밟아야만 하는 목포가 최근 상승세를 탄 창원에게 발목을 잡히고 말았는데요. 목포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점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4강의 안정권에 접어드나 싶었으나 이번에 또 창원에게 발목을 잡혔거든요. 이날 부지런한 미드필드들이 많이 포진한 창원을 상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나 미드필더 최권수 선수에게 2골을 헌납하면서 0대2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경인 지역 라이벌 매치죠. 바로 용인과 인천의 경기도 있었습니다. 용인은 골득실에서 앞선 불안한 4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천은 골득실에서 뒤져 승점 동률 2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향후 2주간의 순위가 이번 라운드에서 갈리게 되는 만큼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날 사이좋게 양 팀은 3대3으로 경기를 마쳤는데요. 용인의 입장에선 굉장히 아쉬운 경기가 됐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경기가 라이벌 매치여서 그랬을까요? 이번 라운드 들어서 가장 많은 골이 나왔던 경기였는데요. 일단 많이 아쉬운 쪽은 용인이었습니다. 용인은 전반 이른 시간에 2골을 기록하면서 손쉽게 앞서 나가는 듯 했습니다만 역시 선두를 노리는 인천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죠. 내리 2골을 따라가면서 2대 동점을 만들었고 또다시 조준재 선수의 골로 앞서가는 듯 했습니다만 인천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용인이나 인천이나 모두에게 약간 아쉬울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죠. 네, 이번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경기까지 정말 박빙의 승부를 펼쳤는데요. 이제 우리 선수들에게 2주간의 휴식이 남아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2주 후에 더욱더 멋진 플레이로 팬들에게 보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뜨거웠던 세 경기 함께했고요. 남은 두 경기는 자막으로 함께 하시죠. 먼저 양팀 모두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부산과 강릉의 경기입니다. 네, 중위권 추격에 갈 길이 바쁜 부산과 최근 13경기 연속 무승에 허덕이고 있는 강릉이 만났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는 지긋지긋한 13경기 연속 무승에 사슬을 끊어낸 강릉의 기분 좋은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의 중심에는 이준혁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팀에 정말 귀중한 승점 3점을 보탰습니다. 다음으로 울산과 김해의 경기입니다. 네, 울산은 김해를 맞아 3대2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가면서 인천의 승점 2점 앞선 단독 선두로 올라섰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도 역시 신들린 활약을 펼쳐줬던 김선민 선수가 이 두 골에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두고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내셔널리그 23라운드 팀 간 순위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울산이 김해를 상대로 또 한 번 승점을 얻으면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어 인천이 승점 1점을 얻으면서 2위를 달리고 있고요. 3위는 목포, 4위는 용인으로 23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추가 시간 오늘은 프로와 아마추어 팀을 통틀어 한국 축구의 최강팀을 가리는 FA컵 4강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FA컵 우승 트로피를 향한 준결승전이 지난 주말에 열렸죠?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제주 유나이티드와 포항 스틸러스 간의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비가 많이 내린 가운데서 펼쳐진 이날 경기에서는 원정팀 포항 스틸러스가 4대2 승리를 거뒀고요. 다음날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 전북현대 간의 경기에서는 역시 원정팀 전북현대가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FA컵 결승전은 포항 스틸러스와 전북현대 간의 맞대결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포항은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됐고요. 전북은 8년 만에 다시 한번 FA컵 정상에 오를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앞서 있었던 4강 대지표 추첨에서 원스타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원스타 시스템이 어떤 건가요? 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원스타 시스템은 4강에 진출한 4팀만을 위한 대진 추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4팀 모두에게 결승전 진출했을 때 홈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확률을 50%씩 나눠 갖는 그런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올 시즌에서는 이 원스타 시스템의 수혜를 받아서 결승전을 홈에서 치르게 된 팀 역시 전북현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FA컵 결승전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네, 포항 스틸러스가 이번에 또 한 번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지 정말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전북은 이동국 선수와 이승기, 박희도 선수 등 많은 공격진의 부상으로 지금 최악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의 조직력을 앞세운 패싱 축구 능력에 대해서 전북에 준비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죠? 일단은 전북으로서는 조직력이 좋은 포항을 상대로 미드필드부터의 굉장히 강한 압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이동국 선수와 이승기 선수의 부상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시 지난 4강전에서 이동국 선수와 이승기 선수의 공백을 메우는 데는 이적생 트리오라고 할 수 있는 정혁, 이규로, 케빈 선수가 있었거든요. 이 결승전에서도 이 3명의 이적생이 좋은 활약을 펼쳐줘야만이 전북현대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팀 다 3회씩 FA컵 최다 우승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엔 어느 팀이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될지 여러분들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점프업 플러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 민속 고유의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우리 내셔널리그 선수들도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들과
큰 보름달 보시면서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수호 해설위원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축구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내셔널리그 중심 점프업 플러스.